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조금 불우하게 자란 저에게 지금의 남편이란 존재는 정말 큰 힘이 되는 존재였어요. 초중고, 대학교까지 모두 다 같이 입학한 남자 사람 친구에서 어느 날 불쑥 남자로 다가온 사람이었죠. 어려서부터 워낙 저를 봐온 시어머니였기에 결혼도 쉽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가난하고 어려웠지만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진 않더라고요. 혹시라도 기우는 집안이어서 반대할까봐 걱정했던 저와는 달리 시어머니는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주혁이랑 너 이렇게 될 줄 알았다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붙어 다니더니 이젠 내 며느리가 되었구나. 어머님이 다 좋게 봐주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저 챙겨주셨던 거 다 알아요. 아니야. 네가 심성이 좀 착했니? 우리 주혁이랑 참 좋게 잘 지내기를 그때도 얼마나 바랬다고. 여하튼 잘 지내보자. 네가 내 며느리로 들어와서 너무 기뻐. 주혁아, 너 여자 하나 잘 골랐다. 엄마가 얼마나 지영이를 좋아하는데. 엄마가 어렸을 때 지영이 좀 챙겨줬어. 사실 내가 좋아하니까 같이 다니기도 한 거고. 어쨌든 고부가 보기 좋네. 저 부족한 거 많은 거 알아요. 어머님한테 많이 배우고 친엄마라고 생각하며 제가 잘할게요. 받아주셔서 감사해요. 늘 친구의 어머니로만 뵙다가 시어머니가 된 어머님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저에게 잘해주시는 분이었어요. 부모님이 안 계신 저를 살뜰히 챙겨주시기도 하고 항상 맛있는 게 있으면 먼저 저에게 먹어보라고 권유도 했으니까 말이죠. 어렸을 때 이런 분이 내 친엄마였으면 어떨까라는 상상도 해봤었고 왜 우리 엄마는 빨리 돌아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분이었어요. 그런 분을 어머님으로 맞이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마음이 벅차고 설레는 순간이었는데 저에게는 그런 분이셨어요. 남편 또한 저와 어머니가 잘 지내는 모습을 정말 보기 흐뭇해했고 앞날에 꽃길만이 있을 줄 알았어요. 나 진짜 당신 부모님들한테 잘할 거야. 어려서부터 그렇게 챙겨주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잘해주시는 것 좀 봐.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이런 시부모님들을 만났을까? 내 인생에서 당신을 만난 게 가장 큰 축복이야. 정말 고마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좀 착했냐? 딱 엄마가 네 심성을 알아본 거지. 나야말로 너한테 더욱더 잘할게. 걱정 마. 항상 외로웠을 너 생각하면서 마음이 진짜 좋지 않았어. 이제 무엇보다 네 가족이 된 만큼 평생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문제가 없는 결혼 생활이었지만 이런 행복도 잠시 시어머니의 본 모습을 알고 가슴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다정다감했던 어머니는 제가 알던 사람이 맞는지 정말 의심이 들 정도로 다른 분이었어요. 동서와 함께 제 이야기를 하는 어머님을 보고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사람한테 이렇게까지 상처를 받을 수 있나 싶었어요. 형님은 저희 둘이서 어머님 친구분들이랑 놀러 갔다 온 거 모르죠? 저렇게 둔해서 어떡한데요? 맹에 빠져가지고. 에휴, 그러니까 내가 맹꽁이라고 부르잖니. 주혁이만 아니면 결혼 절대 안 시키지. 근데 어떻게 떡하니 데리고 온 걸. 자식이 좋다는 거 말릴 수도 없고 하여튼 정말 성에 안 차는 며느리야. 부모 복이라도 없으면 지 복이라도 있어야지. 얼굴 봐라. 얼마나 복 없게 생겼니? 이래서 없이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얼굴에 그늘이 팍 쪄가지고 나도 쟤 볼 때마다 한숨이 나와. 그래도 어머님은 포커페이스 진짜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전 형님한테 형님 소리 할 때마다 왜 이렇게 답답한지. 사회에서 만났으면 절대 말도 섞지 않을 사람이긴 하잖아요. 아주버님은 진짜 모해번해서 저런 여자를 데리고 온 건지. 주혁이가 얼마나 정이 많니? 그저 어렸을 때부터 불쌍하게 여겨서 그렇게 데리고 다니더니 둘이 눈 맞은 거지 뭐. 내가 그때 둘이 같이 다니지 말라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설마 하니 저런 애랑 눈이 맞을 줄 내가 알았겠어? 그저 불쌍해서 잘해줬더니 주제 파악 못하고 우리 아들을 마음에 품어? 예, 이런 말 그만하자. 말하면 입도 아프고 더 열불나. 어머님, 진짜 인품이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런 친구를 가까이 하게 하다니. 형님이 가정환경이 한참 기울었잖아요. 걔가 공부를 좀 잘했게. 걔랑 다니면 주혁이도 공부 열심히 할까봐 둘이 다니게 내버려 둔 거지. 뭐 그 덕에 주혁이가 노무사 됐잖니. 걔가 눈치는 더럽게 없는데 머리는 또 더럽게 좋잖냐. 그래서 주혁이 착실하게 공부하게 한 거지 뭐. 당장이라도 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날 얼마나 울었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2의 부모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으니까 말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니는 정말 여전히 아무렇지 않게 저를 따뜻이 대해주었어요. 저 역시 어머님의 속마음은 다 알았지만 굳이 불만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였답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던 것도 사실이었지만 어린 시절 저에게 정말 다정다감하게 잘해주신 건 진심이었을 거라 생각하며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어머니를 대할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이게 뭔가 싶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의 마음을 다 알아서 그런지 어머님의 말에는 항상 뼈가 있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묘하게 저에게 철벽을 치셔왔다는 것을 눈치 없는 저는 이제야 깨닫게 되었거든요. 아는 지인이 뮤지컬 티켓을 줬는데 둘째랑 다녀올게. 넌 집 보고 있으렴. 너 이런 거 안 좋아하잖니? 시끄럽기만 하고 뭐. 어머님, 얼른 가요. 늦겠어요. 날도 추운데 형님은 집에 계세요. 어차피 봐도 내용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 너는 날도 추우니까 쉬어. 나랑 둘째만 갔다 오마. 워낙 비싼 티켓이래잖니. 나도 안 가고 싶은데 별 수 있니? 왜요? 전 그런 거 보러 다니면 안 되나요? 저도 뮤지컬 좋아요, 어머님. 주혁 씨랑 연애 때 종종 보기도 했고요. 저랑은 그런데도 가기 싫으신 거죠? 저 다 알아요. 어머님이 저 애초에 마음에 안 들어 했다는 거. 그때 동서랑 얘기하는 거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머님 눈밖에 나고 싶지 않아서 꾹 참았거든요. 근데 진짜 못 참겠네요. 어머님 어쩜 그러세요? 이게 말로만 듣던 시집살이인가요? 아니 어머님은 애초에 저에게 늘 이렇게 대하셨죠? 눈치가 없는 제가 몰랐을 뿐. 갑작스러운 저의 도발에 동서와 어머니는 눈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했고 이제야 사태 파악이 다 되었는지 어머님은 저에게 아픈 소리를 쿡쿡 내지르기 시작했어요. 동서까지 같이 거들면서 대놓고 얘기를 하니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처음 보는 어머님의 얼굴이었고 그렇게 대놓고 확인 사살을 받으니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정말 아프더라고요. 뭐? 아니 그럼 그때 얘기 다 듣고도 너 그동안 나한테 못 들은 척 그렇게 고상한 척 했던 거야? 너 아주 무서운 애구나? 어쩜 애가 그렇게
깜찍하게 못 들은 척 하면서 아무렇지 않게 나를 대해? 그리곤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니? 아, 기막혀. 형님, 살쾡이에요? 남의 이야기를 왜 엿들어요, 엿듣기? 그리고 엿들었으면 인기척이라도 하시지. 그냥 잊어보려 했어요. 그동안 어머님을 정말 친엄마처럼 생각했으니까 못 들었다고 혼자 되뇌면서 잊어보려고 했고, 그래서 어머님 볼 때마다 정말 괴로웠어요. 전 어머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대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세요? 그래, 뭐 다 안다니. 내가 할 말은 없는데 네가 들은 대로야. 솔직히 내가 너 눈에 착이나 했겠니? 우리 주혁이 노무사에다가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했던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알아? 근데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게 너?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던지. 다 큰 성인이 결혼한다는데 왈가왈부할 수 없는 일이니 허락은 했다만 아직도 기가 차. 어려서부터 주혁이 따라 졸졸거리던 너를 내가 떼어놨어야 했는데 그저 불쌍해서 좀 챙겨줬기로써니 그걸 이렇게 갚니? 어머님 말이 맞아요. 형님 진짜 주제 파악하세요.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집에 한참 딸리잖아요. 넌 입 다물어. 모든 걸 차라리 이렇게 입으로 들으니 속이 시원하네요. 가식 떨지 말고 이렇게 애초에 대했으면 어머님이 기피하던 며느리 절대 보실 일 없으셨을 텐데. 참 방법을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저 없이 자라고 불우하게 컸어도 남들한테 피해준 적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해요? 주혁 씨 노무사라고요? 저 대기업 법무팀 팀장이에요. 이건 뭐 쉬운 줄 알아요? 유치하게 급을 나누자는 게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고 부모님 일은 인력으로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건 제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인데 어쩜 그런 걸 가지고 제 마음을 이리 아프게 하세요? 그러니까 네 복이라는 거지. 그래서 재수 없다는 거고 더 이상 말하지 마. 그리고 아무런 티도 내지 마. 알겠니? 정녕 부모 자식 간에 원수 만들겠다는 거 아니면 그 입 다물으라는 거야. 난 하던 대로 할 테니까 너도 표정 관리 잘하라고. 처음 보는 어머님의 얼굴과 말투였고 그 말씀을 하신 채 어머님은 동서와 집을 나섰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였지만 가슴에 비수가 꽂히듯 아팠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어머님은 남편과 아버님 그리고 다른 식구들이 있을 때는 평소처럼 저에게 잘해주었어요. 이것 또한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원래도 이런 두 얼굴을 가지고 있었나 싶은 게 말이에요. 당신 왜 이렇게 못 먹어?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밥 좀 팍팍 먹어. 가뜩이나 살쪄야 하는데 더 마르겠다. 그래 아가, 좀 더 먹어라. 내가 한 게 맛이 없니? 다른 거 해줄까? 건강히 먹어야 몸이 좋아지지. 계란이라도 부쳐주련? 역시 지영이 챙겨주는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니까. 지영아, 너 계란 좋아하잖아. 엄마가 계란 부쳐주신대. 아, 됐어요. 괜찮아요. 입맛이 오늘따라 너무 없네요. 그만 먹을게요. 어머님이 밥 차려주셨으니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아이고, 됐어요, 아가씨. 에휴, 내가 며느리를 무슨 이런 거 시키려고 본 줄 아니? 내가 해도 되니까 넌 일찍 들어가서 쉬어. 와, 이게 정녕 고부 사이 맞는 건가 싶다. 지영이랑 결혼하길 정말 잘했어. 엄마도 일이 좋아하고 지영이도 좋아하니. 정말 그냥 다른 사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시어머니였어요. 참 허탈했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머님을
제가 감당해내지 못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 역시 멘토를 부여잡으며 버텼어요. 그래 어려서 부모님도 이러는데 이깟 일이 되수랴 싶으면서 합리화를 했고 드디어 동서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역시 아이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내심 부럽기도 했어요. 동서가 임신을 하자 온 가족은 하나같이 기뻐하였고 어머님이 그렇게 예뻐하던 동서이니 시어머님은 입이 귀에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저를 위로해주는 척하며 또 가슴에 상처를 주었죠. 어머, 둘째 내가 먼저 가졌구나. 누가 먼저 가지면 어때? 우리 둘째 뭐 갖고 싶은 거 없니? 내가 임신 선물로 뭐 하나 해주고 싶은데. 아 맞다. 그네 넌 마음이 좀 그렇겠구나. 너도 임신 바랬잖니. 역시 나이가 무기인가? 둘째 내가 떡하니 먼저 임신을 했네. 너도 곧 생길 거니 걱정 말으렴. 다 때가 있다고 하잖니. 서운한 거 아니지? 아, 아니요. 축하해야 할 일에 서운하다뇨. 동서 축하해. 동서랑 서방님 닮았으면 정말 예쁜 아이가 태어날 거야. 형님, 진심 맞죠? 제가 먼저 가져서 죄송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게 확실히 큰가 봐요. 이렇게 한 번에. 그러게나 말이다. 그네 분발해야겠다. 하긴 요샌 딩크도 많더라. 굳이 힘들게 노력 안 해도 돼. 너희의 삶을 존중해. 그래도 딩크는 아니지. 우리도 아이 준비하고 있어요. 재수씨 좋은 기운 받아서 저희도 성공해야죠. 묘하게 기분이 나빴지만 지금은 임신 축하에만 전념했고 참 머지않아 저도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동서와는 4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고 그렇게 바라던 임신을 하게 되니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에게 한 소리를 넘어 또다시 상처되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셨고 식구들 앞에서는 다시금 착한 시어머니 모드로 변하셨습니다. 네 동서가 그렇게 셈이 났니? 뒤이어서 바로 아이고 사촌끼리 동갑이 뭐야? 엄연히 질서는 있어야지. 네가 보고 자란 게 없어서 그런가? 그런 것도 모르니? 그렇게 시샘이 많으니까 복이 없는 거야. 지 동서 축하해주진 못할 망정 지도 떡하니 애를 배? 에휴 진짜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인데 여기까지만 말할게.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아들었겠지? 제가 임신 바란 거 아셨잖아요. 근데 임신한 게 이렇게 욕들어 먹을 일인가요? 전 아직도 어머님한테 적응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하는지, 제가 알던 어머님이 맞는지 아직도 믿지 못하겠다고요. 네가 반 무덤이잖아. 그러니까 맹꽁이가 그냥 맹한 척 주는 친절에 고마워나 할 것이지. 남의 마음을 캐? 뭐든지 제 잘못이라고 하는 시어머니였어요. 아이를 가진 전 더 이상 어머님에게 상처를 받으면 안 되겠다 싶어 최대한 어머님과 단둘이 있는 상황을 피했고 온 가족 모두 모인 자리에만 참석을 하였어요. 확실히 어머님을 잘 피하고 나니 상처받는 횟수도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죠. 그리고 동서는 먼저 아이를 낳게 되었고 예쁜 공주님을 낳게 되었습니다. 저와 어머님이 같이 병문안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시어머니는 저 들으란 식으로 또다시 동서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유 우리 공주 저 딸은 살림 미천이라고 딸 가진 게 복이란다. 우리 며느리 장해. 출산하는 것도 고생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자 여기 우리 둘째 선물이다. 너 아기 낳는 날 선물로 주려고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얼른 열어보렴. 어머, 어머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근데 너무 과한 선물 아닌가요? 어떡해.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건지. 당연하지. 널 위해 준비한 건데. 첫째 조금 크거든. 이제 둘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라. 알겠지? 아들 하나, 딸 하나 딱 이렇게 두면 더도 말고 딱 좋아. 그러니까 이렇게 주는 거다. 둘째 출산 선물까지 미리 주는 거니까. 첫째 뱃속에 있는 애가 아들이라는데 시할아버님이 아셔봐. 너도 그러니까 무조건 아들은 낳아야 해. 난 그 손자야말로 장남으로 생각할 거다. 당연하죠. 둘째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로 안겨드릴게요. 제 뱃속에서 나와야 진정한 로열 핏줄이죠. 안 그런가요? 당연하지. 두 말하면 입 아파. 핏줄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더도 말고 딱 노력해서 아들로 둘째를 낳아. 어머님이 동서에게 준 선물은 자그마치 2억짜리 땅 문서였어요. 동서는 기뻐서 오열을 했고 저렇게 시어머니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동서가 내심 부러웠답니다. 그리고 제 뱃속의 아이를 부정하는 것 같아 마음에 또 상처를 받았어요. 둘이서 쿵짝이 잘 맞아 저렇게 얘기하는데도 사실 마음이 아파서 대꾸를 하지 못하였어요. 제 입에서 모진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뱃속의 아이에게 부정적인 감정이 다 전달되는 것만 같아서 억지로 화를 꾸역꾸역 눌러 담았습니다. 너 뱃속에 아들 있다고 지금 네 동서 무시하는 표정으로 보고 있지? 두고 봐라. 둘째는 어려서 금방 또 들어설 거야. 어머니, 저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제발 모함 좀 하지 마세요. 뱃속의 아이 때문이라도 이런 일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거든요. 그냥 어머님이 저 엄청 싫어하는 거 다 알았으니까 뱃속의 아이만이라도 주혁 씨 아이니 좋게 봐주세요. 주혁이한테 아이는 천천히 가지랬더니 네가 꼬신 거겠지? 네 동서 질투하니까 바로 애 가진 것 좀 봐. 네가 이래서 사랑을 못 받는 거야. 눈치도 없고 낄 때 끼지도 못하고 보고 배운 게 없어서 그런 거겠지만 됐다. 그만 말하자. 늘 막말을 하시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어머님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의 무시와 차별 속에서 아이를 품었고 제 출산날이 다가오자 아이가 효자인지 다행히 별탈 없이 진통 5시간 만에 아이를 낳았답니다. 남편은 감동을 하여 오열을 하였고 저 역시 이런 기분이 들 줄은 몰랐어요. 시어머니도 제 출산날 병문안을 오셨는데 별로 반갑지 않은 동서를 대동해서 방문하셨어요. 손에는 전복탕을 사가지고 웃으며 들어오더라고요. 저런 모습도 사실 남편이 보고 있으니 하는 행동이어서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고 전복탕 안에 뭘 넣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그나가 수고 많았다. 내가 넣어주려고 전복탕 사왔어. 산모가 몸 좋게 잘 먹어야 모유가 쑥쑥 돌지. 쭉 들이키거라. 역시 지영이 생각해주는 건 엄마밖에 없다니까. 지영아, 엄마가 사온 전복탕 좀 먹어. 얼른 기력 보충해야지. 그래, 얼른 한 사발 들이켜. 난 손자보다도 네 몸이 제일 걱정되었어. 가뜩이나 마른 몸 얼마나 고생했을 거야. 어머님의 마음을 알고 전복탕을 받아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썩 내키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에게 한 사발 건네봤던 그 순간 시할아버님이 제 병원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곤 저에게 연신 고맙다며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한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고마움의 표시라고 하면서
저에게 뭔가의 문서를 쥐어준 순간 온 시가 식구 인생이 종쳤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동서와 시어머니 인생이 말이죠. 시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눈이 뒤집혀서는 여태까지 감춰오던 본 모습을 드러내었거든요. 본인이 가장 들키고 싶어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순간 온 식구들은 놀라움에 입이 딱 벌어졌어요. 우리 손주 며느리 너무 고맙다. 우리 집안이 대가기한데 네가 대를 이어줬어. 주혁이한테 아들이라는 소식 듣자마자 올라왔다. 네 시어머니가 영 성별에 대해 얘기가 없길래 너 딸이겠거니 했는데 아유,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있어야지. 자, 여기 바꿔라. 이건 할애비가 주는 선물이다. 우리 집에서 네가 제일 잘한 일을 했어. 어머, 이건 삼성동에 있는 건물 아닌가요? 이건 너무 과하세요. 전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너네 시어머니도 아들 둘 낳고 나한테 많이 받았다. 그러니 너도 당연히 받아야지. 우리 집안의 첫 손자인데. 아유, 아버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요즘 아들딸이 어디 있다고. 그리고 얘가 뭘 했다고 그런 큰 건물을 줘요. 참, 얘 부모도 없고 보고 자란 거 없는 애라고요. 근데 어떻게 우리 집 재산을? 너 그거 받기만 해? 시어머님은 시할아버님의 성격을 뻔히 아셨기 때문에 제 임신 소식과 함께 아예 성별까지 얘기를 하지 않았고 우연히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게 된 할아버님이 제 아이의 성별을 듣자마자 출산 소식과 함께 올라오신 거였답니다. 그리고 역시나 시할아버님은 저에게 선물이라며 과한 선물을 주셨어요. 사실 남편네 집은 가지고 있던 땅이 재개발과 더불어 할아버지의 명확한 투자로 인해 큰돈을 만졌었거든요. 전 이 큰 선물을 받고 너무 감동했지만 시어머님은 절대 받지 못하게 했답니다. 엄마, 평소에 지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너무하네요. 지영이가 얼마나 엄마를 좋아했는데 부모 없는 게 무슨 죄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엄마한테 진짜 실망이에요. 지영아, 미안하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아주버님, 그건 아니죠. 그리고 할아버님, 저도 아기 낳았는데 어떻게 저한텐 아무것도 안 주세요? 제가 첫 손주를 안겨드린 거잖아요. 정말 너무하시네요. 집안으로 보나 뭐로 보나 다 형님보다 제가 월등한데 혹시 손주 며느리를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저 여자가 뭘 했다고 건물을 주냐고요. 어머님,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꼴랑 전 땅문서인데. 동서는 그 와중에 본인이 받은 것과 천지 차이인 제 선물을 보고 비교질을 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남편은 그동안의 일들을 짐작이나 하는 것처럼 말을 하였어요. 그리고 시할아버님 또한 사대 파악을 다 한 듯 보였어요. 이미 땅 문서도 받아놓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재수 씨도 말 가려하세요. 이제 안 봐도 훤하네요. 둘이서 지영이를 얼마나 무시하고 업신여겼는지 정말 실망입니다. 우리 집 식구가 그런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이 못된 것들 같으니라고? 안 봐도 비디오다. 내 나이가 아무리 90이 다 됐어도 이런 거 하나 분간 못할까봐? 애미 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진짜. 날 같은 네 며느리를 감싸주고 품어주지 못할 망정 그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실망이야. 아니, 제가 뭘요? 아버님이 뭘 한다고 그러세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피멍이 들었는데 어떻게 노무사인 우리 아들에게
저런 부모도 없는 여자애가 가당키나 해요? 박복해도 유분수지. 그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난 쟤 너무 싫었어요, 정말. 아버님은 저 욕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주혁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엄마인데 며느리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도 못해요? 나이를 먹었으면 곱게 먹어라. 지금 네 얘기를 들으니 우리 큰 손주 며느리가 나는 더 안쓰럽구나. 애초에 너 시집 왔을 때도 내 눈에 찬 줄 알아? 그래도 이왕 아들이 좋다니까 싫은 내색 일절 안 하고 오히려 좋은 것만 생각했어. 너도 그래야지. 어쩜 사람이 제일 치졸한 짓을 해? 애초부터 심술이 가득하더니만 변하질 않지. 변하지 않고 말고. 시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몰랐어요. 그저 건물이 저에게 양도될까봐 그 걱정에만 사로잡혔고, 동서도 마찬가지로 눈이 돌아갔더라고요. 하지만 시할아버님은 그럼에도 저에게 꿋꿋이 건물을 양도해 주셨고, 전 감사히 그 건물을 양도받았답니다. 제가 건물을 받게 되자 시어머니와 동서의 행포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하지만 이것 또한 시할아버님이 싹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시할아버님은 시어머님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었어요. 그네한테 앞으로 조금이라도 뭐라고 하면 너희 나한테 받을 재산 단 한 푼도 없을 줄 알아. 내가 널 모를까봐. 시집 올 때부터 욕심이 그득그득. 그걸 숨겨도 티가 나는 걸 넌 모르지? 애초에 알아봤어. 자기 주제도 모르고 말이야. 며느리 잡는 꼴이란 내가 그저 아들을 낳아줬다고 그네를 예뻐하는 게 아니다. 딱 봐라. 부모 없이 자랐는데도 얼마나 성품이며 인품이며 딱 봐도 티가 나잖니. 넌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심술티를 못 벗어나는 것처럼 둘째네도 마찬가지야.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게 성품과 인품이다. 넌 네 시어머니 똑 닮았어. 얼굴에 심술이 그득해가지고. 아버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며느리를 앞에서 이렇게 개쪽을 줘야 시원하세요? 그리고 아버님 같으면 아들을 저렇게 훌륭하게 키워놨는데 웬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가 차지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왜 저만 탓하냐고요? 부모 없는 게 그네 잘못이냐? 넌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구나. 됐다. 더 얘기할 필요도 없겠어. 너 욕심 많은 건 진작 알았다만 내 손주들을 잘 키워줘서 그래도 이 재산 나 죽으면 네 앞으로 해주려고 했는데 그저 건물 하나 큰 손주 며느리 준 걸로 이렇게까지 화내는 간장종지라면 넌 내 재산 한 푼 받을 자격이 없어. 당장 유언장을 수정할 거야. 더 할 얘기 없다. 어머, 할아버님, 그건 아니죠. 어머님이 지금 잠깐 이성을 잃으셔서 그래요. 아니면 그 재산 저희 남편이랑 아주버님이 나눠 갖게 되는 건가요? 아유, 그렇다면 뭐 굳이 할아버님을 말리진 않겠지만요. 손주들은 끔찍하시니. 네 시엠이랑 같은 종족인 너한테 내가 이 재산을 줄 것 같냐? 알아서 할 거다, 뒤처리는. 이만 내려가 봐야겠다. 그리고 시할아버님은 곧장 시골로 내려가셨어요. 시어머님 모든 재산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자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고, 그것 또한 저 때문이라며 화를 내었죠. 남편은 그 모습을 보더니 본인 엄마에게 정말 실망을 한 듯 했고, 그 와중에 동서는 그럼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 거냐며 본인의 입속만 챙기고 있는 꼴이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울든 말든 아무 상관도 안 하는 동서를 보고 있으니 정말 웃음이 나왔습니다. 돈에 눈먼 여자들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엄마, 그렇게 모든 걸 지영이 탓할 거면 우리도 이제 여긴 안 올게요. 그게 낫겠어. 서로 보는 게 스트레스인데 왜 만나? 우리 갈게요. 그리고 엄마한테 정말 실망했어. 엄마의 모든 것에 다 의심이 들어. 저희 이만 갈게요. 여보, 가자.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말을 하니? 여자의 눈이 돌아도 그렇지. 이럴 순 없는 거다. 이 집 남자들이 다 뭐가 씌어가지고 저 부모도 없는 천의 고아한테 저렇게 눈들이 뒤집혀? 그깟 아들 낳은 게 뭐라고. 정말 어이가 없네. 아니, 아주버님. 그래도 이희도 자식인데 혹시 할아버님이 재산 분배를 손자들한테 각자 해 주시겠죠?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돈에 환장들 했네요. 재수 씨까지 진짜 너무해요. 그 와중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니 제 아내가 얼마나 그동안 마음속에 응어리가 졌을지 상상이 가요. 당분간 못 볼 것 같네요. 다들 할아버지가 엄마와 재수 씨를 본 모습이 아주 딱 맞아요. 전 그렇게 시댁과 절연하다시피 했고, 때 되면 시골에 할아버님을 뵈러 가긴 하지만 거의 시댁에는 가고 있지 않답니다. 제 아들 커가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님은 정말 뛸 듯이 기뻐하세요. 아직 옛날 사람이라 아들 사랑이 각별하신 분이라 제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국빈 대접을 해 주신답니다. 사실 그래서 가끔은 혹시 내가 딸을 낳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은 해보았지만 이렇게 앞으로의 인생이 편해지라고 아들을 낳았나 보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머님은 그 이후로 재산을 위해 할아버님에게 사죄를 했지만 대쪽 같은 할아버님은 한사코 사과를 사양하셨답니다. 그네한테 미안해 해라. 나한테 하지 말고. 네가 사과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그네야. 지금 네가 재산 때문에 일어나 본데 그러지 마라. 사람이 그러면 못 쓴다. 돈이야 없다가도 있는 거고 있다가도 없는 건데 사람이 얼마나 귀한 자산이건을. 아버님, 그래도 우리 세월이 얼마인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를 내치시는 거예요? 저 그냥 너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나한테 이럴 게 아니라니까. 난 마음 안 변한다. 그네한테 먼저 사죄하고 와. 그래야 나도 마음이 풀어질까 말까야. 그리고 그렇게 예뻐하던 동서도 시어머님 앞에서 재산을 취득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두 고부도 끝이 났다고 해도 가언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듣기론 시동생도 그런 이기적인 동서와 이혼하고 싶지만 아이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산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은 본인 동생이 안쓰럽다고 저에게 얘기를 했고 저 역시 그 말을 들으니 참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언젠가 시동생이 한 번은 터지지 않을까 생각도 했답니다. 참 돈이 뭐길래 이렇게 가정이 파탄 나는지도 참 무서운 것 같아요. 할아버님이 어머님을 받아주지 않자 어머님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한번 만나자고 했지만 제 마음의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서 만남을 꺼리고 있답니다. 진실이 없는 어머님은 그저 돈 때문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거 뿐일 테니까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저에게 진정한 가족이 뭔지를 깨닫게 해준 남편에게 정말 고마운 생각이 든답니다. 지금 이 행복이 깨지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제 외로웠던 인생 앞으로 행복할 거라고 꼭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글을 마쳐볼게요. 늘 행복하세요.